구글에 스컬트라 FDA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여기 벌써 연관 검색어가 나오죠? 네, 이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허접해 보이는 PDF 파일이 나옵니다. 스컬트라는 2009년도 7월 28일에 미용 목적으로 미국에서 FDA 승인이 났습니다. FDA 승인이 났을 때 관련된 자료와 허가사항 및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FDA에서 승인받은 자료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고 아래 설명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컬트라는 면역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서 깊은 팔자 주름 외에 다른 얼굴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볼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 2002년도에 에이즈 환자의 얼굴 지방 감소 부위의 볼륨을 채우는 목적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주름 개선 목적이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컬트라의 금기사항은 스컬트라가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 마니톨, 카복시, 메틸셀룰로스, PLLA 이런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 사용해서는 안되고요. 또한 켈로이드나 비유성 흉터가 잘 생기는 분한테도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컬트라 바이알에는 스컬트라 PLLA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마니톨과 카복시, 메틸셀룰로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주입 후 수일 내에 없어지는데 스컬트라 파우더를 구성하는 일종의 첨가제라고 볼 수 있고 따로 생물학적인 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스컬트라는 주입 시에 그물망 패턴으로 주입을 하게 되며 캐뉼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버 커렉션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통 새끼손가락 면적 정도에서 1cc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컬트라는 혈관 내 주입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렇게 될 경우 혈관이 막히고 그로 인한 괴사 그리고 스컬트라 덩어리가 혈관 내를 떠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엠볼리즘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사실 캐뉼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100% 예방이 가능합니다. 주사 부위 반응으로 결절, 혈종, 부종, 불편감, 염증, 홍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약의 약전을 보면 모든 종류의 각종 희귀한 조금이라도 연관이 될 것 같은 것들을 모두 적어 놓은 것처럼 이 스컬트라도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아주 희귀한 것까지 모두 빼곡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멍이 들거나 부종 이런 거는 주사와 관련돼서 당연히 생기는 거고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작용은 결절입니다. FDA 승인을 위한 대규모 스터디 연구에서는 스컬트라를 맞은 116명의 사람과 코스모플라스트라고 하는 콜라겐 주사를 맞은 117명의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이 첫 번째 테이블은 스컬트라를 하고 환자가 어떠한 부작용을 호소했는지를 쭉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Recorded in the 14-day subject diary라고 되어 있죠. 환자가 첫 14일 정도에 어떤 거를 느꼈는지 주관적으로 모두 빼곡하게 적으라고 했고 그거를 쭉 모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주사를 맞은 환자가 스스로 적은 내용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테이블을 보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컬트라를 맞고 국소적으로 부종을 느꼈다라고 적은 사람이 116명 중에서 94명이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콜라겐 주사를 맞은 사람도 117명 중에서 76명으로 붓기가 꽤 있었습니다. 주사 맞은 부위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스컬트라에 있어서는 70% 정도, 콜라겐 주사에 있어서는 55% 정도였습니다. 파퓰과 노듈 이런 것들은 첫 14일 동안에 스컬트라의 경우 116명 중에서 4명이 콜라겐 주사는 117명 중에서 14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테이블은 이번에는 의사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의사가 모든 환자를 관찰하고 그 환자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을 진료 기록을 한 것인데 스컬트라와 콜라겐 주사와 연관이 있든 없든지 간에 무조건 기록을 한 것입니다. 테이블 4는 결절이 생긴 사람들을 다시 분석을 한 것입니다.
환자의 나이와 주름 정도, 피부 타입 이런 것들과 결절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임상 연구는 10개 센터에서 234명을 모집을 했고 116 플러스 117하면 234명이죠. 그 중에서 116명은 스컬트라, 117명은 콜라겐 주사를 놓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양측 모두 팔자주름에 주사를 3번 또는 4번까지 넣었는데 시술 간격은 4주에서 9주 간격으로 했다고 합니다. 13개월 동안 두 그룹을 비교한 연구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스컬트라를 맞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익스텐션 페이즈 스터디를 12개월간 더 진행을 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부작용은 파퓰과 노듈 발생이 추가적으로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절이 생기는 비율이 저희가 지금 보더라도 좀 상당히 높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당시 스컬트라를 믹스하는 방법이 OCC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OCC 믹스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통 10에서 12cc 정도로 믹스를 하게 되는데 이 FDA 승인 당시에는 OCC로 믹스한 내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많이 뭉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소레비알 폴드, 팔자주름 쪽에도 지금 저희가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양을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 시점으로부터 12년이 지났고 시술 방법이 좀 더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결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논문을 보더라도 결절 발생 비율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절은 어느 시점에서 생기느냐, 그 다음에 또 생기게 되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time, start of event 이게 있죠. 언제 시작이 됐는지, 노듈의 경우 바로 다음날 느낀 사람도 있고 600일이 지나서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파퓰의 경우도 바로 다음날 또는 500일이 지나서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보통 평균적으로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발생을 하고 지속기간이 4일에서 543일이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다음날 뭐가 뭉친 것이 느껴져서 4일 뒤에 풀렸다. 그거는 결절이 아니라 그냥 액체가 거기에 고인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결절이 생기면은 여기 보시면은 최장 543일까지 간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영구적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죠. 파퓰의 경우도 8일에서 500일까지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파퓰과 노듈이 발생하는 시점은 바로 시술 다음날이 될 수도 있고 최장 600일 이후 또는 500일 이후에도 생길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생기는 경우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논문들을 봐도 이렇게 늦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몇 주에서 몇 개월 뒤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 다음에 듀레이션,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를 보면 가장 적게는 3, 4일 만에 없어지기도 하고 길게는 500일이 넘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적혀 있죠. 500일이면 평균 1년 반에서 2년 정도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얼굴에 생긴 결절이 40개월 정도 지나서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스컬트라를 맞으신 분들 중에 현재 1, 2년 정도 지났는데 여기 보면은 5, 600일이 지나서도 생길 수 있다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결절이 또 생기면 어떡하나 이렇게 놀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드문 극단적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부위에 넣느냐, 또 얼만큼을 넣느냐, 몇 번을 시술을 했느냐, 피부 타입이라든지 나이, 인종 이런 것들은 결절 발생과의 어떤 특별한 연관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스터디 이후에도 스컬트라를 미국과 또 미국 밖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온 보고들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결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주사를 맞은 후 1, 2개월 후나 14개월 이후에도 결절이 생긴 경우가 있는데 결절은 저절로 없어지거나
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아서 좋아지거나 혹은 2년 정도 쭉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크고 겉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 특히 눈 밑에 생긴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경우는 수술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 경험상 스컬트라 결절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종이 아닌 이상 스컬트라 결절 그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FDA 승인 관련 연구에서 결절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이유는 증류수 5cc만 사용하여 희석을 현재의 10cc 믹스법보다 적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영상의 결론이 나옵니다. 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컬트라로 인해서 결절이 생긴 20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가라앉았고 3명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환자가 이제 연락을 끊은 거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연구가 25개월 뒤에 끝났을 때쯤에는 모두 그것들이 저절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스컬트라 결절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결국에는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논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FDA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컬트라로 인해서 혹시라도 결절이 생기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추후 이런 학술적인 내용을 조금 더 조사해서 반복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